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준송입니다.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. 제가 오늘 제목을 국내 주식 못 사는 이유 이렇게 적었는데요. 내용은 방향을 못 잡는 우리 국내 밸류업 정책, 그리고 나스닥 사고 코스피 파는 전략이 아직도 좋은 것 같다, 그런 말씀 드립니다. 우선 2024년에 주식 추이를 보면 제가 이 먼스투 데이트, 그러니까 2월 달하고 그 다음에 1, 2월 달 합친 거를 오늘 날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. S&P 500은 2월 달에 3.8% 오르고 이어 투 데이트, 그러니까 1, 2월 합치면 6.5%입니다.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얼마 오른 건가요? 한 3% 오르고 2월 달에 3.8% 오르고, 나스닥은 이번 달에 3.8% 오르고 그래서 합쳐서 6.8%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유로스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8%를 올라서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이번 달에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니케이 완전 1등입니다. 이번 달에 9.7%가 또 올라서 17.2% 올라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국 CSI가 이번 달에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. 중국에 뭐 이것저것 부양책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3.5% 올라서 최소한 미국하고는 같이 오른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어 투 데이트로 0.6%고요. 항생은 3.7% 올랐는데 미국하고 같이 올랐죠.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3%입니다. 우리 코스피는 이번 달에 7%가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보합 수준 마이너스 0.1%인데 1월 말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꼴찌였는데 이제는 꼴찌는 아니고 꼴찌에서 2등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코스피의 상대적 약세의 원인은 제가 너무 험악하게 얘기하고는 있는데, 첫째는 실력 없는 기업이고요. 둘째는 신뢰 잃은 대주주,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성 없는 정책입니다. 이때 실력이라 하면 저는 주로 기술력을 얘기하고 있는데,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, 세계적인 기술, 이런 기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 잃은 대주주인데, 그래서 지금 신뢰 잃은 대주주가 가장 문제고,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이 없다, 이런 말씀 드립니다. 그럼 최근에 이 문제가 됐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,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마디로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 시장이 신뢰가 없기 때문이지,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문제 중에 실력이 없는 기업이라든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뭐니 해도 이 대주주에 관련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배구조의 문제, 가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배주주, 즉 대주주의 관심은 주가가 아닌 경영권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경영권이 중요하지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. 이 회사를 내가 상속시켜줘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때 주가가 높으면 오히려 부담만 되는 것이고, 그리고 또 경영권만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괜히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뭐를 할 때 나도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고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이 뭐 나쁠 건 없지만 별로 좋을 것도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관심은 경영권 방어에만 있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소액주주의 관심은 사실 주가에 있는 거잖아요. 뭐 소액주주의 이익은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사실 대주주가 경영자인데 그 경영자들은 당연히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, 이런 상법의 규정을 들어서 주주에 관련돼서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니까, 회사라 하면 회사는 대주주고 결국 자기를 임명해주는 대주주를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.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나 뭐 국내 투자가나 전부 다 소액주주인데, 이런 소액주주의 이익, 즉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.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은 이 지배구조의 문제고, 결국은 상속세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법이 개정돼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, 이 요번에 나온 밸류업 정책 2월 초에 이제 운을 띄우고,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1차적으로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왔잖아요. 주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자립적 수립, 공시 이행,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공, 우수 기업 표창 수여,
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제 지원, 각종 평가 우대, 공동 IR 혜택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알맹이도 없고 전혀 방향도 안 맞고 진짜 장난 수준입니다. 뭐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해라. 그렇지 않아도 원래 하고 있었고 기업 가치 제고를 할 줄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겁니까?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우수기업 표창 받으면 주가가 오르나요? 모범 납세자 선정이 되면 뭐 세제가 좀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래네요. 각종 평가는 뭔지 모르겠는데 공동 IR 혜택은 또 뭡니까? 공동 IR을 하지 못해서 지금 주가가 못 오르나요?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밸류업 정책은 시작은 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다. 어쨌든 5월, 6월에 또 새로운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대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기대할 게 아닌 건지 잘 모르겠고요. 처음에 이 밸류업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. 외국인의 이 수급이 굉장히 민감하게 돼서 앞으로 뭐 짧게는 뭐 하루 이틀, 뭐 1, 2주 아니면 좀 길게 2, 3개월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반응이 중요해졌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 국내 주식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미국 주식은 빅테크 상승 추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주식의 상대적 강세 요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향후 수개월 동안 나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파는 그런 거래가 아직도 유효하다.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위로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지만 오르면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내리면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질 것이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 선물이나 ETF를 갖고 할 수 있을 거고요. 주식을 사야 된다면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똑같은 이유로 나스닥만 사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